설날 아침 떡국 끓이는 냄새가 안 나는 집이 있습니다. TV를 틀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고 SNS를 열면 한복 입은 아이들 사진이 넘쳐나고 단체 카톡방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줄줄이 올라오는데 내 방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사실 이 외로움은 오늘 시작된 게 아닐 겁니다. 어제 밤부터였을 거예요. 카톡방에 나 내일 내려간다. 몇 시에 모여? 엄마가 전 부치고 계신데 이런 메시지가 하나둘 올라오는데 나는 답장할 게 없어요. 읽고 끄고 핸드폰을 엎어놓는 겁니다. 다들 어딘가로 가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그 순간 명절 외로움은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건 이런 걸 느끼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 같다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하필 명절에 이렇게까지 커지는 건지 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법도 이야기해 볼게요. 한 20분 정도 저랑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연휴가 시작되면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요. 첫날은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불안하고 뭘 하자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마지막 날이 되면 또 다른 감정이 찾아와요. 결국 아무 일도 없이 끝났네. 이 두 문장 사이의 시간이 연휴 중에서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타국 기숙사에서 냄비에 라면 물을 올리고 있는 유학생. 가족이랑 연락을 끊은 지 오래돼서 명절이 오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분. 고시원이나 공장 기숙사에서 교대 근무 끝나고 돌아왔는데 방에 불 켜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분. 자녀한테 전화가 올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먼저 올해는 바쁘면 안 와도 된다 하고 문자를 보내신 어르신,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외로운 분도 계실 거예요. 다 다른 상황인데 느끼는 감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나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세상에 초대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이에요. 명절은 왜 유독 외로울까요? 평소에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출퇴근하고 주말에도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았을 텐데 유독 설날, 추석 이런 날만 되면 그 외로움이 몇 배로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는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틀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명절 특집이면 늘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광고를 보세요. 기차표 예매하는 가족, 선물 세트 들고 현관문 여는 장면, 뉴스에서도 귀성행렬, 귀경행렬 보도하면서 민족 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모든 이미지가 반복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져요.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전혀 비정상이 아닌데도요.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심리학에서 상향 사회 비교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 SNS는 이걸 극단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올리는 건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행복한 장면, 가장 그럴듯한 한 컷이거든요. 이걸 스크롤하면서 보고 있으면 내 현실과 비교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 그 사람의 전체 일상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라는 점이에요. 하이라이트와 내 전체를 비교하면 당연히 집니다. 그건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짚고 갈게요. 부러운 거 맞죠? 저런 사진 보면 나도 저렇게 모여 앉아서 웃고 싶다. 나도 누군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직접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당연해요. 그 부러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부럽다는 건 따뜻함을 원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감각입니다. 다만 부러움이 자기 비난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부러움은 자기 공격이 돼요. 바로 이 지점을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부러움은 느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아까 말한 구조가 만든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는 혼자 있는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작동해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늘 나오는 것들이 있죠.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요즘 뭐 하고 지내냐? 돈은 좀 모았냐? 입으로는 웃고 있는데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잠깐 숨을 고르고 나오는 그 순간,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명절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그 순간, 함께 있는데 외롭다. 이게 정서적 고립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
괜찮은 척, 즐거운 척, 감사한 척. 그 연기가 쌓이면 사람은 지칩니다. 명절이 힘든 이유는 혼자라서가 아닙니다. 혼자인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혼자 있느냐 함께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안전한가? 그게 핵심입니다. 정상 가족이라는 이미지, SNS의 하이라이트, 가족 모임 안에서의 평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누구라도 흔들려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그 구조 바깥에 서 있는 당신은 진짜로 무엇을 잃은 걸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의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시 중 하나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왜 능력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혼자 있을 때 불안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남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 나와 나 사이에서 괜찮을 수 있는 상태. 그게 위니컷이 말한 정서적 독립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 고독은 성장의 기회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억지로 의미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외로우면 외로운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고요. 다만 이 시간이 당신 잘못은 아니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서 혼자인 분도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에요. 비자가 안 나와서, 돈이 없어서, 관계가 깨져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유는 다 다른데 결과는 같아요. 오늘 혼자입니다. 그 무게를 예쁜 말로 가볍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건 말씀드릴게요. 오늘 혼자서 떡국 한 그릇 끓여 드셨다면, 아니면 컵라면이라도 끓여 드셨다면 그건 자기 돌봄이에요. 아무도 밥을 차려주지 않는 날 자기 손으로 물을 끓이고 그릇에 담아 먹는 그 행위, 그건 생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번 멈춰 볼게요. 지금 이 시간 혼자 있는 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눈치 안 보고 올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 역할 없이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도 직원도 친구도 아닌 그냥 나. 이건 평소에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감정은 설득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한쪽에 놓아두시면 돼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올해 연구한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비, 영어로는 셀프 컴패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친절한가 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자기 자비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불안과 우울이 낮고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핵심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명절에 혼자 있는 상황은 못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한테 자주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이러고 있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이 말들 익숙하죠?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를 오늘 하루도 버텼다로, 나만 이러고 있네를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다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를 지금은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다로. 같은 상황인데 말이 달라지면 견디는 힘도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 같이 해보면 좋을 게 있어요. 지금 편한 곳에 계시다면 양팔로 자기 어깨를 한번 감싸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토닥토닥 두드려 보세요. 좀 어색하죠? 괜찮아요. 이 동작은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어색해도 괜찮아요. 몸이 먼저 알아듣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소리내도 좋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이 말을 자기한테 해본 적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한테는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정작 자기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핸드폰 메모장이든 이 영상 댓글창이든 좋으니까 올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하나만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올해는 좀 덜 미안해하자, 밥 잘 챙겨 먹자, 가끔은 쉬자, 이런 거면 충분합니다. 적는 순간 그건 다짐이 되고 나중에 다시 보면 위로가 돼요.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거기가 오늘 우리의 사랑방이에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볼게요. 연휴는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혹은 이틀 뒤면 다시 출근하고 다시 수업 듣고 다시 일상이 시작돼요. 그때 또 한 번 허전할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다시 틀어주세요. 연휴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화요일 저녁 퇴근하고 현관문 열고 들어선 그 순간도 당신의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까 적은 그 한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의 첫 번째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서울 원룸에서, 부산 고시원에서, 런던이나 도쿄 기숙사에서, 시골집에서 다 다른 곳에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게 연결입니다. 오늘은 굳이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있어주세요. 괜찮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버틴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